네, 안녕하세요. 예, 좀 전에 이제 법률 스님 또 그 동영상을 봤어요. 예, 예. 예, 제가 지금 혼자 얘기하니까 옆에 아기가 있는데 우리 아빠가 왜 이러나 하네요. 봤는데 이제 답답해서 예, 바로 끄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젊은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그 사람 질문 이제 몇 가지인데 마지막에 이제 남을 의식하지 않고 살고 싶어요. 방법이 없나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법률 스님이 이제 딱 바로 대답을 하시면서 그러면 답은 남을 의식하지 않고 살면 돼요.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황당하죠.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질문한 사람 입장에서는 담배를 끊고 싶어요. 그러면 담배를 안 피우면 되지. 안 피우는 방법 알려줄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황당하죠. 네. 그래서 잘 따져봐야 돼요. 모든 게 이제 같은 논리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남을 의식하지 않고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남을 의식한다는 거 아니에요. 남을 의식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맨날 제가 이제 옛날에, 최근엔 제가 동영상을 만들지 않으니까 그런데 옛날에 만들 때 야생의 이제 동물의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남을 의식하지 않는 동물은 이제 호랑이, 사자 이런 애들은 남을 의식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남을 의식하는 동물들은 약한 동물 있잖아요. 토끼나 뭐 이렇게, 토끼나 뭐 약한 동물들, 수없이 많은 동물들, 예. 수없이 많은 동물 중에 이제 미친 동물은 이제 남을 의식하지 않죠. 그러다 이제 죽는 거지. 사람도 똑같아요. 강한 사람은 남을 의식하지 않아요. 약한 사람은 남을 의식해요. 왜냐하면 남에게 당할 수도 있고, 이용당할 수도 있고, 예? 상대적인 열등감에 빠질 수도 있고, 뭐 이래요. 그러면 이제 그 젊은 사람이 물었어요. 남을 의식하지 않고 싶어요. 그러면 남을 의식하지 마세요. 이렇게 대답하면 황당한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니까 이제 질문을 하는 건데, 다른 종류의 답은 뭐 그렇게 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요런 이유는 왜 그런지 알아야 될까요? 남 의식하는 게 이제 약해서 그래요. 이제 절대적으로 약한 것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상대적으로 약하지 않은데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둘 다 약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절대적으로 약한 사람은 자기를 강하게 만들면 남을 의식하지 않게 되고,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 그렇게 약하지 않고 평균 이상으로 이제 강한 사람인데 약하다 느낀 사람은 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은 되는 거예요. 왜 약하지 않은 것인지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뭐 저도 뭐 비슷한 경우지만, 아는 형님이 있었어요. 자기는 이제 공부도 못하고 뭐 하는 것도 없고 약간 너무 주눅들어서 살고 열등감에 빠졌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고 생각하고 자동차 기술을 배웠대요. 자동차 기술을 뭐 다른 거 할 게 없으니까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자동차 기술을 배워서 뭐 공업사인가 카센터에 가서 일을 하게 됐대요. 그런데 어떻게 열심히 해서 그런지 자기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잘 이렇게 기술이 좋은 사람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열등감이나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 자신 있게 누굴 만나도 나는 이제 자동차 그 엔지니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도 뒤처지지 않고 떳떳하게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살았다고 그 형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뭐 그런 경우에 뭐 들어갈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 뭐 열등감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그 젊은 사람이 이제 남을 의식하지 않고 살려면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의 그 기술을 익혀야 돼요. 남들보다 광범위하게 하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기술을 익히거나 어떤 뭐 자기 내세울 수 있는 것을 공부하거나 개발해서 그것을 무기로 만들어야 돼. 그럼 남을 의식하지 않아요. 토끼인데 어디서 이렇게 연마해가지고 칼 쓰는 법을 배웠어. 사자도 두렵지 않죠. 찔러버리면 되니까. 몸은 약하지만. 그 동물의 세계에서 이제 사람도 같은 위치에 있잖아요. 뭐 날카로운 발톱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머리를 이제 잘 사용해서 그 물질적인,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뭐 호랑이, 사자도 이제 우리에 가두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게 있으면 이제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이의 답에는 뭐냐면 네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나를 잡고 그것을 이제 공략해서 그 성취감을 이루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남을 의식하지 마라,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게 그럼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절에 들어가거나 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안전하게 욕심 부리지 않고 그래서 해결할 수 있겠지만, 사회생활 하면서 방법을 묻는 거겠죠.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거나 절에 다니면서 모든 욕심을 버리고 남을 의식하지 않고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 기술을 익혀야 돼요. 자기만의 무기를 하나 만들면 남을 의식하지 않아요. 사자나 호랑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당히 자기가 이제 보통 딴 사람이 봤을 때 그 중간 이상으로 약한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항상 약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일깨워 줘야 되죠. 객관적인 데이터로서. 아니면 정신적인 뭐 병원을 가든가 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약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거나, 그리고 인생이 이제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거, 사뿐하게 가볍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랑,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침에 쓴 건데 참 생명체는 역설이에요. 이건 약간 비슷하게 들어주면 고마운데, 생명체는, 사람은 역설이에요. 죽음이 없으면 행복하지가 않고 살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운명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풀어서 잘 이해하고 나면 좀 더 자신감 있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를 자세히 해줘야 되는데, 그냥 다른 사람 의식하고 살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나 하면 의식하지 마세요. 이렇게 대답하면 황당하잖아요.